자, 오늘 재귀의 마지막, 아니다, 퀵 정렬이 또 하나 남았구나. 순열의 생성인데요. 여기 굉장히 이 순열의 생성은 굉장히 고급 알고리즘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순열의 생성을 잘 이해하면은 고급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게 되는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백트래킹 기법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는 거야. 순열은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퍼뮤테이션입니다. 즉 서로 다른 n개의 수를 서로 다르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인데 n 팩토리얼 가지죠. 네, n 팩토리얼 가지 수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수를 서로 다르게 쫙 나열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은 요 n이에요. 이게 입력값이야. 이게 입력이야. 그러면 만약에 n이 4다. 그러면 1, 2, 3, 4로 구성된 순열을 다 생성시키는 겁니다. 4니까 4 팩토리얼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열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재규를 이용하면 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1부터 n을 첫 번째 수로 하고 나머지 n-1개 요거죠. 요거 나머지 n-1개로 이루어진 순열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즉 첫 번째는 고정된 거예요. 이미 얘는 1로 픽스가 된 겁니다. 고정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를 제외한 2, 3, 그래서 n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순열이 생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2를 픽스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n-1개의 순열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2를 픽스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n-1개의 수로 이루어진 순열로 생각하는 거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만약 1, 2, 3, 4다. 그러면 1이 픽스된 나머지 n-1개 나머지 n-1개죠. 2가 픽스된 나머지 n-1개 3이 픽스된 나머지 n-1개 4가 픽스된 나머지 n-1개의 수로 이루어진 각각의 순열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요거는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2를 제외하면 나머지니까 2, 3, 4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n-1개 중에 2가 픽스된 3, 4의 순열의 문제 3이 앞쪽에 픽스된 2, 4의 순열의 문제 4가 앞쪽에 픽스된 2, 3의 순열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 1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요 하나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2가 앞에서 결정됐어 이미.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3 또는 4죠. 그죠?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순열이 생성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네모칸에서 3이 픽스된 4의 순열의 문제로 4가 픽스된 3의 순열의 문제로 또 나누어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4 또는 여기에 3이 들어가질 수 있고 지금 순열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죠. 이거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고정된 거예요. 끝나. 즉 이렇게 한 가지가 결국 하나의 순열이 완성된 거죠. 1, 2, 3, 4 그다음에 요렇게 한 가지가 1, 2, 4, 3 이렇게 되면은 1, 3 뭐가 또 쭉 나오겠지. 두 개씩. 그렇지? 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전체 처음
전체 n개의 어떤 순열의 문제에서 n-1개의 순열의 문제로, 그러니까 앞쪽을 계속 픽스 시켜 나가는 거야. 앞쪽을 고정한 상태에서, 하나를 고정한 상태에서 n-1개의 순열의 문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고정한 상태에서 n-2개의 순열의 문제로, 세 번째까지 고정한 상태에서 n-3의 순열의 문제로.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n-1개까지 고정이 되면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숫자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의 새로운 순열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답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본 아이디어가 잘 나와 있어요. 이때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1, 2, 3, 4라는 얘기는 n이 4란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1과 2를 교환해서 생긴 순열, 1, 2, 3, 1과 2를 여기 자기 자신을 교환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을 교환한 1, 2, 3, 4에서 2, 3, 4의 순열의 문제로, 그 다음 요거와 요거를 막 교환해요. 그럼 2, 1, 3, 4죠? 그럼 여기가 이제 고정됐다라고 보고 1, 3, 4의 순열의 문제로,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막 교환합니다. 그러면 3, 2, 1, 4죠? 그럼 요게 고정된 상태에서 2, 1, 4의 순열의 문제로, 그 다음에 2, 3, 1의 순열의 문제로. 알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와 나머지 모든 것의 어떤 막교환한 결과라고 하는 건 요게 고정이 된 거야. 이만큼이. 여기가 고정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요게 고정이 된 거야. 고정이 되고 n-1개의 순열의 문제로 또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요 n-1개에 대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숫자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순열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자, 3. 순열 생성시켜 보세요. 뭡니까? 그냥 3이죠. 자, 이것이 바로 트리비얼 프로블럼이에요. 이것이 가장 사소한 문제입니다. 즉, n이 1일 때가 가장 사소한 문제. n이 1일 때. n이 1일 때의 순열은 그 자신이거든.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때 실제 재교출 과정은 재교출 전에 1항과 1 플러스 n항을 각각 교환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재교출 후에는 이전에 교환했던 순열을 원래대로 돌려내는 과정을 수행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 2, 3, 4에서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1, 3을 막 교환했어요. 그럼 3, 2, 1, 4에서 2, 1, 4의 순열의 문제로 생성하고, 이거로부터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열을 생성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4, 2, 3, 1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와 이걸 막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 2, 1, 3 이렇게 되죠. 이게 안 나오지.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이 막교환, 3과 1을 막교환한 결과를 어떻게 해줘야 돼?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지, 그지? 원상복귀 시켜놓고 이거와 막교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4, 2, 3, 1이 나오고 얘가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막교환하고 재교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지금 n은 4일 때예요. n이 4일 때. n이 4일 때. 그럼 1, 2, 3, 4로 이루어진 수에 대한 어떤 순열을 생성하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지는 선은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고정된 거야. 자, 그래서 앞쪽부터 점점 고정을 점점 시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재교출돼요. 재교출돼서 자기 자신을 막교환한, 처음에는 자기 자신과 막교환해서 1이 고정되고 2, 3, 4의 순열의 문제로, 그 다음에 2, 3, 4의 순열의 문제는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1은 현재 고정이 된 상태죠. 2, 3, 4의 순열의 문제에서 2와 2가 막교환한
3, 4의 순열의 문제로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세로는 뭐냐면 1과 2를 맞교환한 2, 3, 4. 여기서 1과 2를 맞교환한 1, 3, 4의 순열의 문제로 1과 3을 맞교환한 2, 1, 4의 순열의 문제로 1과 4를 맞교환한 2, 3, 1의 순열의 문제로 문제로 다시 또 재교출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재교출은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뭡니까? 하노이탄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재교출이 되는데, 자, 그러면 2, 3, 4의 순열의 문제에서 2와 2를 맞교환한 3, 4의 순열의 문제로, 자, 이 상태에서 3과 3을 맞교환한 4의 순열의 문제로. 자, 여기서 지금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 2, 3, 4 출력이에요. 출력. 그 다음에 리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요 3, 4의 순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3과 3을 맞교환한 4의 순열의 문제, 3과 4를 맞교환한 3의 순열의 문제예요. 따라서 요게 이제 요까지가 픽스가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밖에,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순열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결과를 출력하고 다시 리턴 됩니다. 자, 그러면 3, 4의 순열의 문제에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순열을 여기서 다 생성시켰죠. 리턴 돼. 그 다음 수행합니다. 자, 여기서 2, 3을 맞교환한 1, 3을 맞교환한 아니죠면 자, 여기서 2, 3을 맞교환한 2, 4의 순열의 문제예요. 자, 두 개의 어떤 순열이 생성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2와 2를 맞교환한 4의 순열의 문제. 자, 이때 문제에서 이루어진 어떤 숫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 1, 3, 2, 4, 리턴. 자, 그 다음 수행 2와 4를 맞교환한 2의 순열의 문제. 자, 2의 순열의 문제에서 그 순열은 하나밖에 만들어질 수 없죠? 리턴. 다시 리턴.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2와 4를 맞교환한 3, 2의 순열의 문제. 자, 이런 식으로 1, 4, 3, 2 출력, 리턴. 다시 가서 1, 4, 2, 3 출력, 리턴. 리턴. 자, 2, 3, 4의 순열의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순열을 여기서 다 생성시켰어요. 리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갈 거. 이건 지금 지면 관계상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와. 쭉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출력, 여기 출력이에요. 이거 생략할게요. 출력, 리턴. 출력, 리턴, 리턴. 여기로 가서 출력, 리턴, 출력, 리턴, 리턴. 여기로 가서 다시 출력, 리턴, 출력, 리턴 되고 리턴, 리턴, 리턴 하는 방식으로 끝나죠. 자, 이때 여기 지금 출력된 이것들이 지금 생성된 순열이 되는 거겠죠. 여기 지금 쭉 있겠죠. 그죠? 지금 다 생략되긴 했지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하나. 지금 생략이 됐지만. 이거 한번 해보자. 2는 픽스된 거야. 2는 픽스된 거예요. 하나만 해보죠. 2는 픽스되고 1, 3, 4의 순열의 문제에서 그러면 1까지 픽스된 거야. 지금 2, 1까지 1과 2를 맞교환한 3, 4의 문제로. 자, 여기서는 1, 3 2, 3이 픽스되고 1, 4의 순열의 문제로 요거가 막혀난 거니까 2, 4의 3, 1의 순열의 문제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 될까요? 2, 1, 3이 픽스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3과 3이 맞교환한 4의 순열의 문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 출력하고 리턴, 출력하고 리턴 됩니다. 여기서 리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2, 3, 1이 픽스 됐어요. 그 다음에 4의 순열의 문제로 출력, 다시 해서 여기에서 뭡니까? 1과 4가 맞교환한 출력, 리턴, 리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일의 순열의 문제죠? 이걸 만들어야 돼요. 3일의 순열의 문제를 예로 가서 2, 4, 3과 3을 맞교환한 1의 순열의 문제니까 여기서 이미 2, 4, 3, 1이 출력되고 리턴 2, 4, 1, 3 3의 순열의 문제니까 하나밖에 안 남죠? 2, 4, 1, 3 리턴 그래서 리턴 되네요. 자, 이랬을 때 1, 3, 4의 순열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또 리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교출도 될 겁니다. 자, 뭐 지면관계상 더 이상 쓸 수는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말로 다 쭉 설명한 이 과정을 코드로 이야기해 봅시다. 코드로.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총 데이터의 개수가 4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한 거고요. 지금 P배열 n 플러스 1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첨자 0은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 2, 3, 4 요까지만 쓰겠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n만큼 i 값으로 초기화시키죠.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기화시키고 퍼뮤테이션 1 재교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순열의 문제를 지금 순열을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최초는 1부터 n까지의 순열의 문제를 생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갑니다. 이때 if문, else 이렇게 걸리고요. 요 내부의 for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form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form은 과정이 뭐냐면 요건 뭘까요? 요거는 이게 재교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재교출입니다. 여기가. 근데 재교출을 할 때마다 i 플러스 1로 재교출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퍼뮤테이션 1이 퍼뮤테이션 2로 재교출되고 다시 또 퍼뮤테이션 3으로 재교출되고 퍼뮤테이션 4로 재교출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냥 바로 현재 만들어진 P배열을 쭉 출력시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쭉 재교출되는 과정 살펴봤을 때 1, 2, 3, 4에서 여기까지 픽스 됐어요. 어? 이때 여기가 I입니다. 여기가 I야. 이게 I예요. 이게 I야.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어떤 문제의 어떤 순열의 문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재교출되지만 더 이상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순열은 만들어지지 않죠. 이게 그냥 끝이야. 이게 답이야. 따라서 재교출되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출력한다고 했지, 그지? 네, 요 과정입니다. 요 조건에 걸려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출력만 하고 되돌아와요. 알겠지? 자, 그 이전까지는 결국 1, 2, 3, 4다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과 맞교환한 2, 3, 4의 순열의 문제를 다시 또 재교출로 만들고요. 2, 3, 4의 순열의 문제를 다 생성해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 다시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 원상복귀시키자 이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언제까지? 점점 n-1, n-2, n-3 해가지고 점점 순열의 문제를 점점 작게 한 다음에 언제까지? n- 그러니까 한 개의 순열의 문제까지 만들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딱 가게 되면 이 문제에서는 얘가 4가 호출될 거예요. 4가 호출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그때까지 만들어진 순열을 그냥 생성시키는 거죠. 이해되죠? 이때 여러분들 이 코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순열은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코드가요, 사실은 고급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게 될 백트래킹 코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되추적이라고 합니다. 되추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아니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현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다음 상태를 확인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때 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함수 나오죠. 이 백트래킹 코드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저렇게 정의되어 있고 여기 if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if문. 그 다음에 여기 for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 제기 호출돼요.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백트래킹 코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야. 즉 당연히 if문은 탈출 조건을 걸러내는 거고 이 for문이 중요합니다. 이 도대체 for문이 뭐냐 이게. 이 for문이 도대체 뭐냐. 이 for문은 반복하죠 지금. 이건 뭐냐면 현 상태에서 다음 상태의 가능한 다음의 모든 상태. 어떻게 해? 모든 가능한 다음 상태라고 할까요? 미안. 모든 가능한 다음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이 이 for문이라고 하는 건. 즉 이건 뭐냐면 1, 2, 3, 4에서 1이 픽스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상태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능한 다음 상태라고 하는 건 1과 그러니까 2와 2가 픽스된 3, 4 그리고 2와 3이 맞교환돼서 1, 3이 픽스된 2, 4 2와 4가 맞교환된 3, 2에 이게 다음 가능한 상태죠. 현 상태에서 다음 가능한 상태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이 이 for문입니다. for문, 즉 for문이 지금 어디 걸리는 거냐면요. 이게 for문이에요. 이게 for문 때문에 지금 반복하는 거야. 이게 for문입니다. 이게 for문이에요 지금. 자 이때 잘 보세요. 재교출 됐어요. for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또 재교출 되죠. 재교출 됐어요. for문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또 재교출 되면서 출력됩니다. 자 돌아왔을 때 아직 for문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다음 반복이 진행되겠지, 그지? 다음 반복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재교출돼서 돌아와요. 자 이때 for문이 다 완료됐죠? 그럼 리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아까 for문에서 이것이 다 완료되기 전에 재교출됐기 때문에 그 다음 반복이 수행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 완료됐어. 그럼 돌아오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이 for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재교출됐었지? 그 다음 반복을 진행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 중에
이 백트래킹 코드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따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로 문제가 그건데요. 미로 문제의 코드 한번 볼까요? 사실 하노이 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것도 백트래킹 코드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함수 나오죠. 그렇지? if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비록 for문이 없지. for문이 없지만 4번 반복되고 있죠. 이겁니다. for문이 없어요, 비록. for문은 없지만 4개의 코드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하노이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탑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나오고 if문 나오고 지금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러한 식의 어떤 코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자, if문 나오고 for문 나오고 재교출되고 있잖아요. 재교출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잖아. 자, 여기서도 보면 if문 나오고 for문은 비록 나오지 않지만 재교출이 반복되고 있죠. 미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로 문제도 if문 나오고 함수 나오고 if문 나오고 그것이 재교출되는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반복되고 있죠. 4번. 그죠? 결국 I, J 위치를 밟은 현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상태를 다 조사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가능한 다음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걸 다 조사하는 과정이잖아. 자, 이게 아주 백트래킹 코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미로 문제와 순열의 생성 문제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백트래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요렇고 이거는 일단 사전식 순열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순열이 다 생략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전식 순열이지만 이건 사전식 순열이 아니죠. 이거 사전식 순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예진, 사전식 순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사전식 순서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순서대로 나오지가 않지, 그지? 이 순서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환 과정에 우리가 조금 수정을 보면 됩니다. 자, 교환을 할 때 아까는 어떤 i와 j 값을 이렇게 요것만 딱 막 교환했거든요.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만약에 막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요 값은 이쪽으로, 요 값은 이쪽으로 하나씩 순환시켜요. 알겠죠? 원상복구로 할 때는 어떤 반대 방향으로 순환시켜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아까 그 코드에서 요것만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달라졌어요. 이 부분. 아까는 요거 대신에 뭐였냐면 막 교환하는 코드 요거였었거든요. 막 교환한 걸 다시 막 교환하게 되면 원상복구 되겠죠. 그죠? 요거였지만 사전식 순열로 하려면 이거를 for문으로 돌려서 이렇게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순환 코드죠. 이게 여기가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순환시킨다면 얘는 어떻게 순환시키는 걸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순환시킵니다. 원상 복구시켜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순환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래요. 3, 4다. 예전에는 1과 3을 맞교환한다 그러면 3, 2, 1, 4에서 요거 두 개만 달랑 맞교환 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전식 순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식으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를 t라고 하는 임시 변수에 놔요. 여기에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j예요. 이게 i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form는 뭐냐면 요 2 값을 여기다 놓는 거죠. 이게 2가 되겠죠. 그죠? 요 1 값을 여기다 놔요.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form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 i, 요 위치에, 요 i가 가리키는 요 위치에 뭐를 놔요? 3을 넣는 거야. 그러면 3, 1, 2,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원상복구할 때는 여기에 이미 t에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t에 3을 집어넣는 이 과정은 생략됐어요. 필요 없어요. 자, 이게 i고 이게 j입니다. 지금 현재. 이때 자, 요거는 이 코드는 이 form는 뭐냐면 요 값을 여기다 놓는 과정이죠. 이게 1이 되고 요 값을 요로 놓습니다. 2가 되겠죠. 그지? 네. 그 다음에 formul이 끝나요. 자, 그럼 요 t에 있는 걸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요 j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에 놓으면 되겠죠. 그죠? 2, 3, 4 원상복구 됩니다. 요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요거를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직접 해볼 수도 있고요. 직접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 코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대신 이 순열은요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n이 조금만 증가해도 그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만들어 보니까 n이 12개인가요? 12개가 되니까요 순열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문제 정보 몇 번 문제냐면 00B16이에요. 문제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은 같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꾸 느려지네요. 알파벳 순열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죠? 요겁니다. 요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 순열인데 뭐 지금 알파벳 순열 생성하기로 약간 좀 응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정수 n이 주어질 때 알파벳 A부터 n번째까지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순열을 사전식 순서로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실행 시간은 마지막 채점 데이터의 경우 최대 1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n이 입력됩니다. n이 입력되고 n은 10 이하의 정수인데 이거를 11 또는 12로 늘려서 해보려니까 순열이 너무너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요 한 3시간이 기다려도 다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채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였습니다 11은 20분인가 30분 기다렸더니 됐었어. 근데 거기서 플러스 1 하나 딱 증가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텍스트 파일에다가 순열을 쫙 생성시키는데 2기가인가 나와. 2기가 output.txt 파일 하나가 2기가가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께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 정도로 1 하나 증가시키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1 하나 증가시켜도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다.
자, 일단 그거를 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식 순열을 생성시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코드 블록 실행시켜서 00B16 00B16 1학년 2반 자, 뭐 필요 없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놓고 이것도 필요 없죠? int n이 필요할 테고 10 이하의 정수니까 뭐 우리 교재에 있는 p배열로 했었죠? p배열은 11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11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f 리오프한 다음에 뭐 필요한 변수는 그때그때 다시 만들어서 합시다. scanf 자, %d %n 자, i가 필요하겠네요. 자, 배열 첨자 i 자,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그 다음에 pi에 1부터죠? 1부터 만들어야 되죠? 1부터 i는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소문자 i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더해줘야 되죠, 그죠? 왜냐면 지금 소문자가 예를 들면 뭐 4다 그러면 A, B, C, D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A에다가 플러스 1 하게 되면 B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첨자를 1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I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I에다가 일단 1 빼서 덧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넣고요. 이거는 캐릭터로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지? 인트보다는 캐릭터로 P배열을 만들고 이렇게 초기화 시켰고 우리 교재대로 해봅시다. 퍼뮤테이션 1 호출하고요. 그럼 퍼뮤테이션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다 퍼뮤테이션 함수 void perm int n int n이 아니죠. 미안. int i 그 다음에 if 자, 얘들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돼. 생각해 가면서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퍼뮤테이션 요 펌 함수에서 이게 전체 데이터의 개수까지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int n은 전역 변수로 둡시다. else 필요한 변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할까요? int jkt라고 하는 변수 필요했었고 여기에 t는 form은 j는 i j가 n보다 작은 동안 작거나 같은 동안 j++ t는 pj 다시 또 for k는 j부터 k가 i k pk는 pk-1 pi는 t
그래서 퍼뮤테이션 돌 I 플러스 1로 재교출해야 되죠? 자, 재교출됐다가 돌아오면은 여기서 잠깐 띄울까요? 재교출됐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됩니다. for k는 I k가 j보다 작은 동안 k 플러스 플러스 pk는 pk 플러스 1 이게 끝나면 pj t else에 걸리게 되면 쭉 출력시키기만 하면 되죠. j는 1부터 j가 n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printf %c pj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rintf에서 좀 띄워줘야 되겠죠? 웰컴 됩니까? 컴파일 아 얘들아 p배열도 전역 변수로 둬야 되겠네. p배열 왜냐면 이 퍼뮤테이션 함수에서도 써야 되니까요. 아홉 번째, 열 번째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어허. J죠? 1부터 J 플러스 1 PJ 됐나요? 지금 포문이 하나 빠졌습니까? 미안. 포문이 하나 빠졌구나. 미안하다. 여기서 지금 괄호 닫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괄호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들여쓰기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순환시키면서 돌리는 과정, 재교출,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반복돼야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엔 주석 풀고 다시 또 재컴파일 실행. 자, 열 번째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아마. 이게 열 번째가 n이 10이거든요. n이 10일 때의 팩토리얼 값입니다. 4분 정도 걸리네요. 자, 이렇게. 느린 컴퓨터에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